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로봇 세계 1위 이주식 9월에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10월에 나올 로봇의 핵심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는 로봇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로봇주가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벌써 6,22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7,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의 핵심 자료집, 2차 전지와 AI, 폐배터리,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을 정리한 리포트고요.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하셔야 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자료집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리포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이슈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대다수의 내용들, 거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모두 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2021년도 기준 제조업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은 1000대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특화된 국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로봇 밀집도는 전 세계 평균이 141대입니다. 만 명 기준에서요. 우리나라는 그 수치의 7배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싱가포르로 670대, 일본은 3위로 399대이기 때문에 2등이나 3위랑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주업으로 삼는 국가가 있고요.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따른 로봇 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된 일을 선호하지 않는 노동 문화도 있고요. 제조, 생산을 가로막는 강성 노동조합의 잦은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쓰기보다는 로봇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밀집도가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이 발전해 왔는데 아니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서비스 로봇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을 하더라. 이 서비스 로봇을 왜 주목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1990년대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1990년도에는 50%도 채 육박하지 못했는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61%, 2010년도 기준에서는 68.7%, 2021년도 몇 년 전 기준에서는 70%를 넘기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70% 이상이 서비스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서비스 산업이 시장 자체가 넓으니까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인간의 업무량을 줄이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는 만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장이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7% 이상이 서비스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70%가 넘었었죠. 70.6%, 70.7%였네요. 70.7%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GDP 매출 자체가 57%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71%인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치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이것은 오래된 약점으로 현재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고 선진국들, 미국, 독일 이런 국가들 보면은 전부 다 서비스 산업에서 엄청난 GDP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 산업인 거를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모든 국가들은 서비스 산업이 강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중이 77%를 넘어서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국 내 일자리도 70% 이상이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지는데 반해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6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열악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 일자리의 70%를 갖고 있는 이 서비스 산업이 GDP가 60%면은 나머지 일자리 30%와 그럼 나머지 GDP는 다 어디서 발생하냐? 바로 제조업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규모는 작지만 알짜배기라는 겁니다.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전자제품 등을 포함해서 제조업 수출 규모는 한국 수출의 84.1%를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행정 통계를 보면은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47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20명이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조업의 국내 GDP에 미치는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미치는 고용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력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지면은 이 1만 개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을 포함해서 1만 3,700개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직원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줄어드는 전방, 후방 관련 업종에 대한 일자리가 700명밖에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현재 서비스 산업과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이죠. 즉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이 자금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장에다 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미국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서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쇼링 정책이랑 자국 보호구역주의로 인해서 제조업 고용이 작년 대비해서 43% 이상 급증하는 걸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IRA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죠. 이유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로봇 산업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현재 국가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장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 혹은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HD현대나 두산의 삼성, 한화까지 로봇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을 비롯해서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협동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용 로봇 점유율 1위 현대 로보틱스는 자동차 조립부터 디스플레이,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에 안주하지 않고 서비스 로봇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신설 법인인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즉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이슈만 한화에 대한 신설 법인 설립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한 다음에 용접이나 머신 텐딩 솔루션 기반으로 산업용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가 사실 두산 로보틱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차세대 로봇을 출시하고 글로벌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분사에서 독립 출범하기도 전에 신제품을 내는 건데 이 신제품이 동급 최강 성능이다라고 회사가 자신하고 있고요. 이게 자체 무게가 42km에 114km, 14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로봇 팔 길이가 1.42m 수준이거든요. 경쟁 모델인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은 15kg까지 1kg 더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작업 반경은 9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 반경이 거의 50%가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최대어 두산 로보틱스가 IPO 본격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흥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9월 7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9월 8일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텐데 다가오는 10일부터 15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하고 21일부터 22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거 공모 대박 나는 거 맞냐? 코스피 올해 1조 원이 넘는 대박 상장 한 번도 없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IPO 일정이 예상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올해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는 두 번째 주자가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시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시젠과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시젠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상장이 되는 시점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장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관련주가 하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할 유망주로 떠오르는 점도 흥행 가능성의 증가 요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PO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그럼 바로 어디에 먼저 쓰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리스타 혹은 산업용 로봇과 함께 제조업 공장이 쓸까요? 핵심은 제조업 공장에서 가장 먼저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과 함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제가 아까 전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들 리스크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가 총 파업이 만약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현대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도에 총 파업으로 각각 14만 2천 대 그리고 8만 9천 대의 생산 손실을 보게 됐고요. 당시에 영업 손실을 따지면은 3조 그리고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현대차가 현재 국내 재고가 15일치밖에 없고요. 글로벌 재고 같은 경우에는 40일치 정도밖에 없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 따른 악영향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에 출시해서 6만 대 가까운 사전 계약이 몰린 신형 산타페 생산이 직격탄을 함께 맞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을 대체할 건데 지금 있는 사람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로봇 공장, 이 완성된 제조업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게 현대 위아였죠.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현대 위아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자동 운송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고정 노선 물류 로봇을 상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설하는 미국 전기차 공장과 현대모비스 미국 공장에서 2024년도부터 공급할 예정이고요. 현대위아 관계자는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완벽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기차 제조 물류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시작으로 제조업 공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산업용 로봇 수요 단계 급증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핵심 종목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얘네가 현대위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 가반 하중 15kg 육축 협동 로봇 심포니 15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사양인 고가반 하중 여기와 넓은 동작을 가꾸는 로봇에 대한 시장 요구에 따라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세계 최초로 공항 안내 로봇 상용화 프로젝트 LG CNS와 LG전자와 함께 참여한 게 바로 푸른 기술입니다. 즉 현대와 직접적인 로봇에 대한 이슈 그리고 LG가 현재 로봇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LG와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바로 푸른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자료집 나는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유저분들은 앱스토어, 구글 유저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다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설치까지 다 하셨으면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거 로그인할 때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 전혀 적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뭘 받으냐?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토대로 하반기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에 오늘 주목해야 되는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함께 올려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 급등한 재료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꼭 시간 내셔서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집, 해당 문제, 그리고 해당 컨텐츠까지 모두 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